우리가 꿈을 꾸지 않는다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. 웰메이드 슈퍼무비 메모리즈. 그 꿈에 관한 이야기. 첫 번째, 꿈은 흩어진다. 꿈을 깨고 나면 공통적인 증상이 있습니다. 새벽에 잠깐 깨었을 때는 너무 생생히 기억나던 꿈이 아침 해를 받자마자 기억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. 무의식의 전제를 재구성한 세계, 그게 바로 꿈이죠. 그런데 여기 꿈을 너무 잘 기억하는 특별한 능력을 지닌 남자 현호가 있습니다. 좋은 꿈 꾸셨고요? 예. 5살 때쯤이었던 것 같아요. 제가 살던 작은 골목에 꽃이 피는 꿈을 꿨어요. 그 골목을 따라서 골목 바깥으로 나가려는데 얼굴만 있는 커다란 괴물이 골목을 막고 있었어요. 놀래서 꿈에서 깼는데 그 얼굴이 생생하게 기억나더라고요. 그 얼굴은 지금도 잊지 않고 있어요. 그때부터 본인이 좀 남다르다고 생각하셨나요? 시간이 좀 지나고 나서 알았어요. 그림을 그릴 줄 알게 된 때부터는 조금 더 정확하게 꿈을 기억하게 됐어요. 그래도 뭔가 잊혀지는 게 있을 텐데. 저한테 꿈은 제가 오늘 있었던 일을 기억하는 것만큼은 기억을 하는 것 같아요. 그럼 간밤의 꿈에 대해서 이야기해 줄 수 있겠어요? 꿈 이야기 두 번째. 꿈은 개연성이 없이도 자연스럽다. 꿈을 꿀 때 보통 두세 개의 꿈을 연달아 꾸지 않나요? 저는 그럽니다. 그런데 그 꿈간의 테마나 에피소드, 등장인물이 변해도 꿈속에서는 그게 어색하지 않고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다. 이 영화는 그 부분을 아주 기가 막히게 표현해냅니다. 아무리 이상한 일이 일어난다고 해도 꿈에서 그게 꿈이라는 것을 인지하는 것은 쉽지가 않아요. 여자는 배우 같았어요. 연극 배우? 현호는 자신의 꿈 중 신인 연극배우가 된 기억을 끄집어냅니다. 주은을 3인칭으로 감상하는 듯 아니면 주은이 된 듯 애매한 시점으로 그녀가 연극 무대에 선 듯한 꿈을 기억해내는 현호. 하지만 무대는 이내 현실로 바뀌고 다시 촬영장으로 바뀌며 행인은 관객처럼 주인공들을 관람하고 있죠. 이 미묘하면서 생경한 연출이 이 영화를 보는 이들에게 각자 자신의 꿈속을 떠올리게 합니다. 전 그랬어요. 우리 어디서 본 적 있었나요? 항상 얘기하고 싶었어요. 천천히 합시다. 지금 슛 들어갔어. 그런데 그동안의 꿈과는 뭔가 다른 걸 느끼는 현호. 원래의 꿈은 무의식의 재구성이라고 해서 내가 평소에 봤거나 기억했거나 생각했던 것들이 나오기 마련인데 이 실험에서의 꿈은 현호가 아는 유명 배우를 제외하고는 처음 보는 얼굴들, 장소들이 등장하기 시작합니다. 현호 역시 이에 수상함을 느끼고 연구원들은 뭔가 숨기는 눈치이죠. 이번 꿈이 좀 특별하게 느껴진 게 있었나요? 유명한 배우가 한 명 나온 거 말고는 다 처음 보는 사람들이었어요. 이 보통 제 기억 어디엔가 있던 사람들이 나오곤 하는데 거리며 카페며 다 처음 보는 장소들이었고 확실히 이번 꿈속의 이야기들은 제 기억이랑 닮은 데가 없는 것 같아요. 꿈 이야기의 세 번째. 현실에서 바라던 것을 마주하고 닿는다. 주은은 꿈속에서 평소 동경했던 프로페셔널 대세 배우 서구와 연기호흡을 맞춥니다. 지금 창밖에 카메라가 있어요. 신인이고 작은 무대조차 떨려하는 그녀에게 서구는 로망 그 자체. 꿈속이니까 가능한 일이죠. 우리 영화는 꿈을 다루고 있어요. 이게 다 꿈이었으면 좋겠네요. 저 너무 긴장이 돼가지고. 뭐가 긴장이 돼요? 저 선배님 같은 연기자 되고 싶었는데 하지만 선배님이랑 연기하는 거 꿈속에선 닿을 수 있더라도 너무 부담스럽잖아요. 이게 뭐지? 마음대로 되진 않습니다. 나도 초짜랑 연기 안 하는데. 그럼 여기는 어떻게 캐스팅이 된 거예요? 어쩌다 보니까. 꿈에서의 느끼는 불안함, 무의식을 통제하고 있는 초자아는 서구가 주은의 초짜스러움에 대한 불만을 대놓고 스태프들에게 표현한 것처럼 이유가 있나 이게? 망했다. 꿈속이 유토피아가 되는 것을 방해하고 있죠. 꿈의 이야기 네 번째. 가끔 꿈속에선 이곳이 현실이고 현실이 꿈이라는 생각이 든다. 깊고 선명하고 설레는 꿈속에서는 현실이길 바라는 마음이 생기고 또 무슨 이야기가 펼쳐질지 기대가 되죠.
현실보다 현실이길 바라는 그곳. 꿈속을 현호처럼 완벽하게 기억할 수 있다면 좀 기다려보세요. 괜찮을 거예요. 결국 현호에겐 꿈이 허상이 아니라 또 다른 세계일 수도 있지 않을까요? 현호가 초반에 두 개의 삶을 살고 있는 기분이죠 라는 멘트를 하는데, 이는 타인과 나의 꿈이 공존할 수도 있고 내가 타인의 꿈에 들어갈 수도 있으며 타인이 나의 꿈에 들어올 수도 있다는 의미가 아닐까요? 그게 다예요. 꿈을 기억한다는 게 좀 많이 피곤한 일이지 않겠나요? 두 개의 삶을 살고 있는 기분이죠. 한번 살펴보시겠어요? 그렇게 점점 나아가고 발전한다면 결국 인간들은 서로의 기억과 감정, 꿈을 공유하고 서로의 의식이 합쳐지는 그런 지경까지 나아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. 결국 연구원들은 현호에게 단순히 인터뷰 형태의 연구를 하는 것이 아니라 완전 새로운 형태의 메모리 기술을 테스트하고 있음을 밝힙니다. 사실 저희는 선생님을 피실험자로 모신 게 아니라 어떤 목적을 가지고 모종의 테스트를 진행해 본 거예요. 김현우님이 궁금해하시는 모든 사항은 여기 있는 DSR-17 칩에 있습니다. 이 메모리 칩에는 현우 씨가 꿈속에서 만났던 사람의 꿈이 저장되어 있어요. 현우님의 꿈을 변형시킨 겁니다. 결국 연구원들은 현호에게 꿈속으로의 여행을 제안하며 영화는 마무리됩니다. 이 리뷰는 김종관 감독의 메모리즈를 꿈의 4가지 관점으로 정리해봤습니다. 꿈에 관한 연출과 발상이 날카롭고 납득이 가게 그려진 이 영화 메모리즈. 결국 꿈을 읽고 저장하는 기술이 다가올 것이고 NPU, 신경망 처리 장치로 나아가는 반도체의 미래는 인간의 뇌를 향할 것입니다. 메모리즈의 이야기는 현실이 될 거라 생각합니다. 그리고 그 끝에 있는 사람들이 그 현실을 마주하겠죠. 유튜브에 공개되어 있는 웰메이드 쇼폰 무비 메모리즈, 지금 당장 댓글과 설명글에 링크해서 무료로 감상하실 수 있습니다. 감사합니다. 고몽이었습니다.